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깊이를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굴까님,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10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바꿀 6가지 거대 기술 테마 중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AI 컴퓨팅 패브릭과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먼저 넘었죠. AI의 심장이 될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단한 땅과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했으니 이제 그 위에서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셈이죠. 오늘부터는 그 위에서 펼쳐질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변화, 바로 생성형 AI, 제네레이티브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누굴까님께서 아주 특별한 글로 포문을 열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훈민지능 창작 도구가 이치와 사맞지 아니하여 쓰기 어려우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가엾게 여겨 누구나 쉽게 쓰도록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와, 훈민 정음인 줄 알았는데 훈민지능이라뇨. 정말 AI가 쓴 건가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 AI에게 훈민정음 언해본 스타일로 AI 창작 도구의 등장을 설명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받은 결과물입니다. 현재 AI의 수준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사실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똑똑함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 때문에 이걸 믿고 쓸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환각이라는 초기 한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생성형 AI 혁명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맞아요. 환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AI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굴까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I가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냥 참고 쓴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초기 채팅 AI의 환각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중요한 업무에선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환각이 오히려 장점이 되거나 있어도 크게 상관없는 분야에서 AI가 먼저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장점이 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시나 소설을 쓰는 창작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AI가 만들어낸 엉뚱하고 기발한 이야기, 즉 환각은 인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상상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캐릭터의 대사를 만들거나 광고 카피 아이디어를 수십 개씩 뽑아내는 것처럼 정답이 없는 분야에선 AI의 환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시자는 AI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한계를 비껴가거나 오히려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환각을 피하거나 오히려 이용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술의 핵심, 즉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배우는지 그 뇌구조의 비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만 환각을 넘어선 AI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의 뇌구조라니 흥미롭네요. 환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들여다본 그 뇌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AI의 환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간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AI의 핵심 아키텍처, 즉 뇌구조입니다. 현재 생성형 AI를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엔진은 바로 트랜스포머와 확산 모델입니다. 드디어 기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트랜스포머 하니까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AI 기술로서의 트랜스포머는 뭔가요? 그리고 어텐션이 전부다라는 논문 제목도 특이한데 어텐션은 또 뭐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영화처럼 변신하는 로봇은 아니고요. AI의 트랜스포머는 문장이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AI들은 문장을 단어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했어요. 마치 긴 문장을 읽을 때 뒷부분에 가서는 앞 내용을 까먹는 것처럼 문맥을 놓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셀프 어텐션은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단어들 간의 관계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관계 중요도요? 네, 예를 들어 She went to the bank to get a loan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AI는 bank라는 단어가 she나 went보다 loan이라는 단어와 훨씬 더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면 She sat on the river bank라는 문장에서는 bank가 loan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둑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단어들끼리 서로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군요. 그래서 문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또 다른 건가요? 확산 모델이라는 것도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이미지 생성에서는 주로 확산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정반대의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먼저 멀쩡한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거기 아주 미세한 점 같은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요. 수백, 수천 번 추가하면 결국 사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덩어리가 되겠죠. 네, 알아볼 수 없게 되겠죠. AI에게 바로 이 과정을 거꾸로 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즉, 순수한 노이즈 덩어리만 주고 자, 이제 원래 그림으로 복원해봐 라고 시키는 거죠. 마치 아주 흐릿하고 깨진 사진을 보고 원본을 추측해서 복원하는 것과 같아요. 이 복원 과정에 밤하늘을 나는 용 같은 텍스트 조건을 주면 AI는 그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해가며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와, 노이즈에서 예술을 창조한다니 정말 발상이 독특하네요.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아 작품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AI의 두 가지 핵심 엔진, 즉 언어를 다루는 트랜스포머와 이미지를 만드는 확산 모델,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강력한 엔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넘어 방금 설명드린 트랜스포머라는 강력한 엔진을 활용해 AI의 근본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생성을 넘어선 추론이라는 능력입니다. 추론이요? 와, 드디어 환각을 해결하는 열쇠가 등장했군요. 그게 그냥 똑똑하다는 말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맞습니다. 초기 AI가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앵무새에 가까웠다면 추론은 AI가 논리적인 단계를 밟고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코딩 문제를 한번 보죠. 어떤 사용자가 익시트를 입력할 때까지 숫자들을 입력받고 익시트를 입력하면 그 숫자들의 합계를 출력하는 코드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드는 합계가 아니라 숫자 목록을 출력해요 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벨로퍼가 흔히 겪는 문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때 추론 AI는 그냥 수정된 코드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사용자의 목표는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구나. 둘째, 지금 코드를 보니까 숫자를 그냥 목록으로 저장만 하고 더하는 과정이 빠져있네. 그리고 입력받은 건 글자니까 숫자로 바꿔줘야겠다. 셋째, 그럼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 반복문 안에서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변수를 출력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와, 그냥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제시하는군요. 훨씬 실용적이고 믿음이 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추론 AI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컴퓨팅 파워, 즉 대규모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생성형 AI 관련 총 지출 예상액 중 80%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맹목적인 기대가 아니라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인 셈이죠.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결국 더 똑똑하고 믿을 만한 AI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보 경쟁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은 누구고 각자 어떤 전략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나요? 아까 락인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용자를 가둔다는 뜻이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란 구글은 우리 업무 환경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락인은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죠. AI 시장의 거인들은 이 전략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연합을 보죠. 이들의 핵심 전략은 기업의 업무 환경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엑셀, 팀즈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AI를 아주 깊숙이 심어놨어요. 사용자들이 AI를 쓰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가 없이 늘 쓰던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AI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업 고객들에게는 에이저 클라우드에서만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한번 에이저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아,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구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과 업무 데이터의 통합 지배를 노리고 있죠. Gmail, 독스, 시트즈가 포함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자사의 제미나이 AI를 통합해서 MS와 정면으로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진짜 무서운 게 더해지는데요. 바로 개인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에서 남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 데이터와 연결해서 다른 경쟁사들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초개인화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무기가 확실하네요. 결국 이들의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용자와 데이터를 자기 편으로 묶어둘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해자를 누가 더 깊고 넓게 파느냐의 싸움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AI 4마리공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지프 AI인데요. 각각의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오, 4마리 용이라니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답게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니 모델을,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막대한 쇼핑 데이터를 활용한 통이치의 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국민 메신저의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훈이한 모델의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프 AI는 청와대학에서 출발한 기술 스타트업인데 강력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GLM 모델을 앞세워 중국의 오픈 AI로 불리며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의 데이터를 무기로 싸우고 있군요. 중국의 추격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제 시선을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려보죠. 이 똑똑해진 AI가 가장 먼저 돈이 되는 시장, 광고나 콘텐츠 창작 시장은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이 시장은 AI로 인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동네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만든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빵집 사장님이요? 보통 그런 광고는 제작사에 맡기지 않나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촬영 감독, 편집자, 모델까지 불러서 수백만 원을 들여야 했겠죠. 하지만 그분은 AI 영상 생성 도구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합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사워도우빵, 햇살이 비치는 창가, 30초 길이의 시네마틱한 영상, 배경음악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잠깐만요. 그냥 그렇게 문장으로 입력만 했다고요? 그래서 결과는요? AI가 몇 분 만에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고품질 영상 10개를 만들어줬고 사장님은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SNS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것이 바로 AI가 가져온 창작의 민주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백 명의 전문가와 수억 원의 예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제 감독도, 촬영팀도, 배우도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합성 크리에이티브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합성 크리에이티브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물을 합성해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광고를 만들어 100만 명에게 똑같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AI를 이용해 100만 명의 취향에 맞는 100만 개의 다른 버전의 광고를 실시간으로 쟁상해서 전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AI가 감독이자 편집자이자 작곡가이자 심지어 배우의 역할까지 해내는 거죠. 듣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네요. 그런데 누구일까님? 여기서 투자자로서의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런웨이나 미드저니 같은 AI 회사들은 결국 가격 경쟁만 하다가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장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죠?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맞습니다. 지금 어떤 AI 서비스가 최고라고 해서 섣불리 투자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바로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인수되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인수합병을 보라고요? 네, 이건 마치 골드러시와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달려들지만 누가 진짜 금맥을 찾을진 아무도 모르죠. 이럴 때 가장 현명한 투자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광문들을 사들이는 거대 자본 혹은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AI 시장에서는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작은 AI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면 그 태수를 자신들의 거대한 생태계에 통합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창의적인 영역에 이어 이번엔 가장 논리적인 영역인 코딩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여의 개발자를 해고했다는 뉴스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AI가 프로그래머를 대체하기 시작한 걸까요? 대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시는데 저는 역할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니어 개발자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이 친구는 코드 한 줄에 생긴 버그를 잡기 위해 하루 종일 끙끙 말곤 했습니다. 저도 개발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우미에게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꾸 앱이 멈추는데 원인이 뭘까? 라고 우리말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AI가 몇 초 만에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코드 부분을 짚어주고 수정안까지 제시해주죠. 이 친구의 생산성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그 친구에겐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누구일까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AI 덕분에 두세 사람 몫을 해내게 됐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자를 두세 명 뽑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인재 리믹스라는 말이 결국 대규모 해고를 포장하는 그럴듯한 단어는 아닌가요?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를 짜는 역할은 분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산기가 발명되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계산기가 등장했다고 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복잡한 재무 분석이나 전략 수립 같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AI는 개발자에게서 지루한 반복 작업을 빼앗아가는 대신 더 높은 차원의 창의성을 발휘할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역할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벽돌공, 코더에서 이제는 전체 건물의 청사진을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건설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건축가, 즉 AI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가, 즉 AI 오케스트레이터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휘자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직접 연주하지 않지만 각 연주자들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잖아요. 미래의 개발자는 바로 그런 지휘자처럼 여러 AI 도구와 사람을 조율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하고 위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AI의 저작권 문제나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잖아요. 이 폭주하는 기술에 브레이크는 있는 건가요? 네, 그 브레이크가 바로 AI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브레이크가 새로운 고성장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EU AI 법
입니다. AI 거버넌스라는 말도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AI 규칙 같은 건가요? 규칙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거버넌스는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과속하지 마라 라는 규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법규, 신호등, 도로 표지판, 경찰, 보험 모두 합쳐져서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가죠. AI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AI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기술적, 정책적 장치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 훨씬 큰 그림이군요. 그런데 규제가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보통 규제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잖아요. EU AI법은 금융이나 채용 같은 고위험 AI에 대해 데이터 관리, 리스크 평가 등 매우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까지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 내 AI 모델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연 평균 35%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예상되는 AI 시대의 필수 제화도 같은 시장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네,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승자 예측 게임은 금물. 오픈 AI, 구글, 메타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섣부른 예측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곡괭이에 먼저 투자하라. 대신 이 모든 AI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1800년대 골드러시 때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AI 시대의 곡괭이는 바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룬 AI 컴퓨팅 패브릭,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빵빠레를 기다려라. AI 모델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승자가 명확해지는 신호.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기술이 시장 표준이 되거나 의미 있는 인수합 등이 일어날 때, 그때 승자에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벤처 투자의 신호를 읽어라.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털들이 어떤 분야의 AI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돈의 흐름이 다음 유행을 알려주는 가장 빠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정말 AI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니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는 AI가 만들어내는 병어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서비스의 심장, 바로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전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AI의 두뇌는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그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가? 미국의 4대 거인,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동방의 용, 중국의 AI 챔피언들. 다음 거인들의 전쟁과 AI의 두뇌, LLM 편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의 패권 다툼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가 여는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감선,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기술과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